네, 안녕하세요. 에듀렉 학습 설계사 김윤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수의대, 그리고 약대, 한의대 이쪽으로 해서 편입 정보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부에서는 공인회계사 CPA에 대한 정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질문 주셨던 내용들부터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서 자격증 관련된 질문인데요. 강휘율님께서 사서 자격증 취득을 온라인으로 하는 게 사서교육원 과정보다 쉽나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비교하자면 쉬운 게 맞습니다. 쉬운 게 맞는데 뭐 영상에서도 다룬 내용처럼 한 과목이 현재로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교육원에서 이수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이수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어쨌든 뭐 둘 다 교육원이긴 한데 뭐 오프라인 교육원보다는 온라인 교육원이 조금 더 이수하신 데는 수월하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서 자격증 취득하려는데 그냥 온라인 수업 잘 들으면 학위랑 함께 나오는 건가요? 라고 제호14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수업만 잘 들어주면 된다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이제 학점은행제 과정도 온라인이긴 하지만 출석부터 과제, 토론, 시험과 같은 평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에듀렉트 담당자들이 이제 도움을 드리고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제심사원 관련된 질문입니다. 김주영님이 남기셨는데 설계사님이 아니시죠? 네, 저는 네, 김주영님께서 규격 발급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때 말씀드렸던 심사원 과정들은 따로 오프라인으로 어디 가서 이제 발급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뭐 발급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상위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쪽에 이제 담당자 분들께서 뭐 어떤 서류나 아니면 필요한 것 있으면은 이제 전달을 드리고, 따로 그 기관 자체에서 이제 발급을 해서 이제 넘겨주는, 받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의대 편입, 그리고 약대 편입, 그 다음에 뭐 수의대, 한의대 뭐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해주실 텐데, 우선 먼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정으로 이제 진학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나 뭐 아니면 학습자분들도 잘 모르는 정보여서 루트를 어떻게 간다고 해야 될까요? 우선 한의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때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로 이제 지원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보통 그 모집 요강에 보면은 약간 뭐 일반 대학교에서 학력을 갖췄거나 뭐 학점을 갖춰야 지원이 가능한 경우로 정해져 있고,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 지원 자격이 있어서 뭐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뭐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누락이 돼 있고, 실제로 학교에 확인했을 때도 이제 학점은행제로 지원이 어렵다라는 게 일단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좀 한의대에 편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두 번을 편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통대 쪽으로 편입을 하고, 그 편입을 할 때 최대한 좀 과학과 관련된 전공으로 좀 지원을 해서 뭐 방통대 3학년 편입, 그리고 이제 3학년, 4학년 졸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의대로 편입을 지원하는 루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대 편입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희 학점은행제 이용해서는 원광대라든지 아니면 을지대라든지 이런 쪽의 의대 제외하고는 거의 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대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의대나 치대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의학대 쪽 편입에 있어서 관련 전공을 제한을 준 학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지원을 꼭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편입 전문 학원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아까 제가 방통대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 편입 전문 학원에서는 그렇게 루트를 추천하진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 고졸이거나 아니면은 학력이 있어서 편입 지원이 자격이 되는 경우, 일단 근처에 있는 학교라도 관련된 학과로 많이 지원을 일단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의대면 의대랑 최대한 연결돼 있는 뭐 학과로 지원을 해서 일단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가는 거죠.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졸업만 보는 게 아니라 의대를 위한 공부를 같이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4년제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관련 학과를 갖춘 상태에서 다시 의대로 편입 지원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런 루트로 의대를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역시 이제 의대는 진짜 최상위권의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진학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뭐 의대 지원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나왔을 때도 이한빈 설계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대로 의대로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니까 빠진 TO에 그쪽을 노리는 편을 이제 명문 학교로 가는 걸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쪽이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당연히 의대에 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다른 학교로 편입했다가 다시 한 번 더 하는 이런 쪽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메인 주제는 약대입니다. 약대 관련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약학과죠. 이제 약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교육 상담을 많이 해본 결과 이제 학사분들이 의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일단 접하셨는데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의대를 과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의대는 너무 이게 대한민국에서 상위 클래스고요. 그렇다고 약대가 결코 쉽다는 건 아니죠. 근데 비교적 의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약대 쪽으로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약사가 됐을 때 당연히 이제 뭐 벌어갈 수 있는 급여나 아니면 전문 대우나 이런 게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이 좀 준비를 하신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대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가 한 30개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좀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대 편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편입, 학사 편입 기준은 똑같아요. 뭐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거나 4년제 이제 대졸 학력을 갖췄을 때 편입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동일한데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좀 많아지긴 합니다. 당연히 일부 대학마다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공통적인 요소들이 일단 당연히 졸업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이제 100분위로 계산했을 때 100분위가 뭐냐면은 그 대학교 성적이 나왔는데 이제 뭐 4.5, 뭐 에이플 이런 기준 말고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성적이 통계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졸업했던 그 과정 안에서 과목을 전부 평균을 내요. 근데 그게 4.5를 맞추려면은 100점 만점에 한 96점 정도 가까이 나와야 돼요. 95에서 96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받아야 이 약대 편입에 이제 좀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 된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인영어입니다. 일단 뭐 의학계열은 무조건 공인영어 필수긴 한데 공인영어도 무조건 900점 이상, 그러니까 만점 받는다 생각하고 진짜 독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토익 기준이시죠? 예, 토익 기준입니다. 일단 무조건 토익을 추천드려요. 토플이나 뭐 다른 탭스나 이런 거는 노베이스로 시작을 거의 못합니다. 근데 토익은 이제 노베이스도 단기간에 좀 점수를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에다가 토익 초보나 아니면 토린이라고 해서 그런 걸 검색을 하시면은 뭐 200점에서 4개월 만에 850점까지 갔어요. 뭐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정보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필답고사 시험이거든요. 이게 대학마다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긴 한데 이 보통 잘못 알고 계신 게 예를 들어서 필사고사 시험을 안 보면 준비를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생활 못 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편입이라는 게 이제 1, 2학년을 건너뛰고 3학년으로 입학을 하는데 전공에 대한 지식이 없는 채로 입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예 수업 진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화학과 생물입니다. 그렇죠. 생물은 지금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약대 꽃이죠. 필답고사에. 그래서 생물, 화학 두 개를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는 당연히 전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간단하게 정상적인 사람인지를 많이 판단을 해요. 왜냐면은 약대나 뭐 의대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약사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고졸 학력자 기준으로 보면 준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잡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제가 약대 편입으로 교육 상담을 시작을 했을 때 항상 질문 드리는 게 고등학교에서 문과를 나오셨냐, 이과를 나오셨냐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나오셨다면은 학과는 어떻게 되시냐 일단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냐면은 일단 화학이랑 생물에 대한 접근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노베이스냐 아니면 해봤냐를 첫 번째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인영어를 질문드리거든요. 솔직히 공인영어는 노베이스라도 한 반년에서 한 1년 가까이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면은
고득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긴 한데 이제 그래서 사실상 포인트는 필답고사 생물화학인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노베이스다라고 하시면은 고졸이든 대졸이든 저는 기준 안 두고요. 일단 최소 1년 반 정도 투자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보통 일반적인 편입을 이렇게 추천드릴 때는 솔직히 공인영어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적대 성적 하나 아니면은 뭐 편입영어 요거는 솔직히 1년만 하면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긴 한데 이게 공인영어 플러스 생물 플러스 화학이 들어가 버리면은 1년 만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노베이스 기준으로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한테 이제 1년 만에 화학이랑 생물을 1등급을 받아내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심지어 국영수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할 수는 있긴 하겠죠.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왜 대부분 성인이잖아요. 저희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 근데 또 이제 다른 거죠. 자기가 조금 노베이스가 아니다. 공인영어가 한 800에서 900을 받아봤다. 그러니까 이분은 말이 달라집니다.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시간을 많이 갈아 넣어서 준비를 하면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고등학교 3학년한테 국영수는 필요 없어요. 대신 생물, 화학, 아니면 뭐 지구과학, 아니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문과 과목들을 그것만 1년 동안 뭐 열심히 투자해서 1등급을 만들어 보자. 가능성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베이스 기준이 이제 어떤지에 따라서 기간을 추천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학점은행제 성적은 저희가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건 기간에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대를 할 때 또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몇 년 전부터 해서 폐지됐다고 하는 피트라는 게 있잖아요. 피트 시험도 중요한가요? 피트는 2022년부로 약대가 6년제로 통합되면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트가 없어요. 피트 시험도 사실 뭐 생물이나 화학 관련된 내용이었어서 지금 이제 아예 편입 시험 자체로 바뀌었다 보니까 뭐 그대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전에 피트를 준비했는데 이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약대 편입 준비하는 데서 뭐 연결해서 그대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수의대도 약대랑 비슷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수의대는 쉽게 말해서 수의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동물들을 위한 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의대는 약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 일단 뭐 기초적인 정보만 잠깐 알려드리자면은 대한민국에 총 10개의 대학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학 형태는 전부 이제 지방에 있는 국공립 대학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서울에는 이제 서울대랑 그리고 건국대 이렇게 있고요. 알아두시면 좋을 점이 수의대는 간단해요. 딱 차이가 나는 게 편입영어냐 공인영어냐인데 편입영어를 보는 학교는 건국대학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개 중에 9개 대학은 무조건 공인영어 그리고 건국대는 편입영어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편입영어, 공인영어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약대랑 비슷한 게 수의대도 화학이랑 생물을 메인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요. 약대는 생물, 화학이 세트예요. 거의 학교에서 보면 무조건 두 개 같이 보는데 수의대는 생물만 보는 학교도 있고 화학만 보는 학교도 있고 같이 보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뭐 수의학 개론이라는 그런 전공 시험에 대한 필답고사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예. 뭐 비슷한 점이 진짜 많네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좀 의학 계열로 되어 있는 대학들에 대한 편입 정보를 좀 안내해드리고 싶었고요. 최근에 또 의대에 증원됐던 내용들 뭐 되게 막 파업도 많고 논란도 많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복직 그 다음에 학생들도 복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